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빠르게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0년물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 어제 2.3%나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많이 채권이 뛰었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반대로 나스닥 기준 한 3%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채권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반영을 하고 있다. 즉 예전만큼 채권이 튄다고 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다음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오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기를 보내고 있다. 자,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빅스를 또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6% 가까이 또 하락이 나왔어요. 지금 즉 시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대비해서 해칭보다는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또 투자자, 기관을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이 해칭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빅스 역시도 상방을 향하는 신호가 나오겠죠. 즉 우리가 투자를 이러한 어려운 장에서 적절하게 해나가려면 결국 추세를 타야 합니다. 즉 추세라는 것은 어떤 파도의 흐름 같은 것이고 물결이 위로 솟구칠 때는 그 물결을 타고 올라가고 물결이 빠지기 시작할 때는 그 물결을 타고 내려가는 결국에는 우리가 추세를 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정배열에 있는 추세 투자를 노리는 것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지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RSI 지표입니다. 그래서 RSI로 한번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RSI로 지금 시장을 살펴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이 안정화되는 주요 흐름 중에 하나인 빅스 같은 경우는 지금 RSI 추세 자체도 이미 상당히 하방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려면 시그널 값도 이렇게 떨어지고 결국 이렇게 RSI가 다시 양전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배열 숏을 타기에는 시장에 단기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기를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많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숏만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위험할 때는 해칭을 할 뿐이고 다시 단기 랠리가 나오는 신호가 나온다면 저 역시도 상방으로 배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VVIX도 어제 잠깐 튀는 모습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추세가 전환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 추세가 전환이 돼야 뭐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위기에 대비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랠리를 얻어가겠다는 신호나 흐름이 더 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때요? 상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아직 추세 자체가 상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만선과 50일선의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쨌든 일간 변동이 큰 박스권 장세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51선을 돌파를 한다면 201선 가까이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선을 지금 당장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전히 역배열인 건 사실이지만 이 11월 동안에 단기적으로 12,000선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랠리가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놓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장대 양봉을 통해서 만선에서 뭐 아랫골이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냈고 그 뒤로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51선도 뚫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S&P 5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1선을 양봉으로 뚫어버리는 모습이 어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랠리를 장기적으로 환호하기보다는 일단은 201선까지는 한번 도전하는 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 지금 시장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SI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상방에서는 우리가 하방을 또다시 대비하는 그러한 유비무환의 투자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상승에 조금 독특한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
결국 RSI 통해서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을 상당히 중시를 합니다. 많은 투자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저도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 생각이에요. 다이버전스라는 게 거의 뭐 간단히 얘기하면 역이에요. 역.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른다. 뭐 이렇게만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어렵게 설명을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다이버전스가 언제 나왔었냐? 자, RSI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RSI가 이렇게 많이 빠졌죠. 그쵸? 그리고 RSI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지수로 본다면 30 이하에서 거의 35까지 이렇게 다이버전스, 자, RSI의 상승이 나왔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RSI가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는 상대 강대 지수라고 해서 오르면 주가도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시장은 거의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즉 어떤 방향이 나왔어요? 주가는 떨어졌는데 RSI는 상승, 반대로 RSI는 상승했는데 주가는 떨어지는 역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뭐 골프를 친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골프채를 이렇게 들고서 여기를 손으로 잡고 휘두른다고 하면 이 손이 먼저 앞으로 나가고 채가 어떻게 돼요? 앞서 나가는 게 아니죠. 뒤로 살짝 빠졌다가 탄성을 이용해서 뒤늦게 앞으로 나오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심리는 상방을 향하고 있는데 주가는 살짝 뒤늦게 따라오는 이러한 백배팅, 즉 우리가 뭐 야구 방망이를 휘둘더라도 뒤로 뺐다가 앞으로 휘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심리를 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뒤따라오는 듯한 움직임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3월, 2월에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난 뒤에 단기적으로 200일선을 도전하는 랠리가 나왔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또 언제가 나왔었냐? 한 번 더 찾아보실 수 있으면 이제 다이버전스는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RSI가 지난 5월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하방으로 이렇게 빠졌죠. 그쵸? 결과적으로 이 타이밍, 즉 다이버전스가 마무리되는 이 타이밍에 다이버전스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무리되는 타이밍부터 또다시 단기 랠리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떠냐? 자, 요때 다이버전스가 또 발생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즉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총 하락기 동안 3번이 발생을 했고 랠리 역시도 한 번, 두 번,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어디에 있어요? 거의 다 200일선 저항을 뚫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다이버전스는 진폭도 짧았기 때문에 이전만큼 좁아진 200일선 저항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석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이진 않지만 항상 지켜보고 있고 다양한 지표를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자, 결국 200일선 저항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상승이 될 것 같다. 물론 지금 현재 역배열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내일 이렇게 무너져 내려도 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배팅을 높은 확률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배팅에 맞춰서 다르게 갔을 때는 손절을 하고 맞았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해서 결국 높은 확률로 배팅을 반복적으로 성공시키는 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매일 몰빵을 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씩 넣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몰빵을 치는 스타일이었지만 지금은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산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의 위험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 자체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S&P 500도 다 한번 살펴보시면 비슷한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어요. 다만 나스닥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QQQ나 SOX 다 비슷하게 살펴보실 수 있다면 뭐 어느 정도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추세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해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추세가 이렇게 상방으로 잡히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주가도 상방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굳이 시장을 역행하기보다는 결국 시장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속이 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솔직하게 말을 해서,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자, 애플 같은 경우가 어제 거의 7.5%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걸 누가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숏 스퀴즈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 즉, 숏 포지션에 있는 것들을 다 청산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숏 스퀴즈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상하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지수의 반등까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일간 변동까지 모두 우리가 맞춘다?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큰 틀의 흐름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흐름에서 벗어났다면 언제든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보면 이미 나온 추세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매일매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모든 추세 투자를 혼자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도움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도 어떻게 보면 자, 이제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일간 변동은 큰 시장이고,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자, 다음 주에는 자, 나스닥 기준으로 이 51선을 도전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성공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0일 저항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뭐 뚫고 간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무너져 내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이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여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항상 급등이나 급락에 대해서 환호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써서 그런 걸 잡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시장 흐름 하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시는 노력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큰 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뭐 옳은 투자법이라고 옳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가장 쉬운 투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